이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선거가 D-6 네. 6일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네. 5일, 6일은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고 네네. 오늘부터는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네. 여론조사 공표가 네네. 지금 금지가 되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까지 나온 몇 개 여론조사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그에 앞서서 네. 지금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유세에서 경합지역이 55곳 네네. 그 중에서도 26개가 수도권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네. 이만큼 지금 이 여야 간에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는 지역이 많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경합지역이 예상보다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50곳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55곳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일단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호남, 영남, 그러니까 TK와 호남은 어차피 정치 일체감, 정당 일체감, 한 정당에 소속된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아이고 뻔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고 호남은 민주당이 이길 거야 뻔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내가 투표 잘했다라고 느끼는 정당 일체감이 높은 지역이 호남과 영남입니다. 영남은 국민의힘, 그다음에 호남은 민주당. 그런데 그런 지역들을 좀 빼고 그야말로 스윙 보트를 하는 곳, 이 때마다 이슈에 따라서 바뀌는 곳,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봤더니 오차 범위 바깥은 다 좀 제외하고, 오차 범위 바깥으로,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4면, 전체적으로 한 70%포인트 차가 더 벌어진 곳은 역전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걸 다 제외하고 오차 범위 내 최소한 5% 이내 아주 초접전은 2, 3% 이내의 그런 경합 지역이 55곳이나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살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각 당을 보면 좀 비슷해요. 네. 민주당도 지금 약 한 50여 곳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언론들도 지금 최근에 분석을 쭉 하는데 역시 많게는 70에서 적게는 40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하면 50석 내외를 갖고 피말리는 개가 바둑을 하고 있다. 끝까지 바둑을 둬야만 이게 몇 집 승이냐가 나올 수 있는 개가 바둑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이 JTBC 보도를 보니까 지금 각 당에서 D-6일 현 시점에서의 그런 그 판세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경합지역 빼고 열세 빼고 국민의힘에서는 우세가 한 90곳 민주당은 조금 낮게 잡아서 한 110곳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일부러 좀 적게 잡은 것 같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전에는 한 80석 이렇게 안팎봤거든요. 조금 높게 잡은 거. 이것은 역시 자기 지지층을 겨냥한 그런 뭐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 3주, 2주에서 조금 더 해서 한 3주 동안 우상향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일부, 그럼 뭐 이해찬 선대위원장도 그렇고, 이거 또다시 말이 좀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200석 가까이 된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계속 연일 매일같이 쏟아지는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경계령이 발령이 된 거예요. 이 경계령은 뭐냐면 내가 안 가도 되겠지. 이런 식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지지층이 투표율이 낮아진다. 민주당은 그걸 가장 경계하는 것 같아요. 투표율이 낮아지면 진다. 투표율을 유지하면서 더 투표를 높여야 된다. 3040이 절대적으로 떠받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60이라든지 50 여기를 완전히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여기에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투표장에 나오게 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보수 쪽 유권자들이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기권율이 많아질 거면 에이 내가 뭐 간들 뭐나 뭐 판이 뒤집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럴 것 아니겠어요. 정반대인데 똑같은 거죠. 네. 정반대인데.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우상향한 것만큼 국민의힘이 정체되거나 아주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이 늘고 네. 그런데 이 보수파가 실망하는 건 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몇몇 뭐 이 유튜브나 뭐 또는 몇몇 그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탓을 한다거나 또 이런 식의 어떤 지지자들끼리 막 이 설전이 벌어지거나 이런 양상에 중도 성향을 띠고 있는 우호적인 이쪽 보수파의 우호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아유 그렇다고 내가 이재명 쪽 당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에이 나 정치 요즘 안 볼래 싫어 이런 느낌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경계하는 발언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열세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나가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투표장에 나오시면 예.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네. 최근에 민주당에서 양문석 또 김준혁 네. 파문 등이 벌어져 가지고 네. 사태가 벌어져서 네. 국민들 여론이랄까 특히 네. 수도권에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 연합뉴스가 매트릭스에 의뢰해갖고 31일이죠 지난달 그 조사한 거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자를 뽑겠다 그러니까 내일 투표를 하면 네. 그게 30%였고 민주당을 뽑겠다 41% 11% 차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비례 정당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25%로 1등이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 미래가 24, 연합 더불어민주연합이 14%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 매주 월요일 날 발표되는 리얼미터 네. 그리고 금요일 나오는 갤럽. 그것 말고도 또 중요한 여론조사 하나가 네. NBS라고 전국 그렇죠. 지표조사입니다. 네네. 여기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네.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네네. 지금 오늘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공표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이게. 네, 마지막인데 국민의힘이 전혀 너무 기죽을 필요 없겠구나. 상당히 뭐 해볼 만한 싸움이구나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NBS입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돌아가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당 지지도가 눈길에 들어옵니다. 일단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이 직전 조사에 비해서 5%포인트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34에서 39%로 올라왔고요. 민주당이 29%, 조국혁신당이 10%입니다. 이것과 함께 또 하나 봐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거든요. 국정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상승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당의 지지율을 끌어서 함께 내려가게 만들었다. 이런 지금 분석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거꾸로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올라서 38%가 됐고 그것이 또다시 국힘에 영향을 줘서 국힘이 지금 5%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구 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느냐 이것도 지금 민주당 39, 국민의힘 37 거의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 연합뉴스 매트릭스 지난달 말에 나온 것은 11% 그렇죠. 차이가 났는데 여기는 2%뿐이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빙의 싸움을 벌이고 있구나 그렇죠. 하는 게 알 수 있고 예. 비례에서도 국민의 미래가 31, 조국혁신당이 23, 더불어민주연합 15.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 이긴 것은 맞지만 여기서는 국민의 미래가 조국혁신당을 벌써 한 8% 앞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35대 31. 이 정도면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웠다기보다는 갖고 있었던 양당의 양당이 가져가야 될 몫에서 서로 나눠 갖고 있다 정도로 다시 회복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 MBS 집회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심판론과 지원론입니다. 심판론은 사실 전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다 우세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격차도 꽤 벌어진 듯 했으나 이번 MBS 조사에서는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요. 정권 그러네요. 지원론이 46이고 네. 정권 심판론이 47이다. 이게 사실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그렇죠. 변화거든요. 네. 예. 지금까지는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라든가 뭐 선거 평론가들도 지금은 윤석열 심판론이랄까 현 정부 심판론이 이른바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훨씬 압도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해왔던 관측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해석이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NBS 여론조사 여기도 꽤 신뢰성이 높은 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예. 과거에는 상당히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너무 비판적이었죠. 비판적인 여론 내용이 맨날 많이 그렇죠. 그렇게 나왔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딱 1%뿐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좀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정권 심판론은 사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 정권이 시작이 돼서 한 2, 3년 이렇게 흐르다 보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내려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정권 심판론에서 만약에 현 정권에 실망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바로 투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러면 좋아. 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나? 하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도리어. 두 번째 단계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좀 실망스러워 해서 뭐 정권 심판이 맞아 했다가 양이 김박공. 양이 김박공. 즉, 양문석, 그 다음에 이병진, 그 다음에 이상식, 그 다음에 김준혁, 박민규, 공영운 이 5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근 일주일 내내 기사가 쏟아졌어요. 구글 트렌드 보시면 거의 이 5사람 기사로 그냥 도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들의 막말과 생각과 그 다음에 자질없음과 그 다음에 내로남불 이 모든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이 농축돼서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네는 대안이 될 수가 없네. 정권 심판을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또 저기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할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